내 얘기 좀 들어봐요. 엄마 있잖아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러면서 시작을 있잖아요. 그냥 거실에서 다 같이 지내고 있어요. 너무 덥고. 갑자기 가족이 화목해질 것 같아. 거실에서 같이 자고. 같이 있다고 화목한가? 시스타라는 그렇죠. 거는 뭐 스페인, 뭐 남유럽에 있는 건데 이런 게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낮잠 시간을 정해서 나 그게 좀 다 같이 이해가 안 됐던 관공서 게 닫고 다 같이 낮잠을 자라는 거죠. 지렁이들이 이제 화단 같은 데서 보도블록으로 튀어나왔다가 길을 잃고 이제 말라 죽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걔들이 나와서 이렇게 꿈틀꿈틀 하고 있으면 다 주워서 화단으로 다시 넣어줘요. 진짜? 네. 한두 마리가 아닐 텐데. 저 어떨 때는 한번 안녕 목소리 달라졌어. 목소리 안녕. 시작부터.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머리가 상큼해졌어요. 네, 여기를 많이 추천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샤기컷? 약간 샤기컷. 그런 느낌인가요? 네. 짧은 머리는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짧은 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항상 묶고 지내다가 작년 여름에 한번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짧게 한번 자르고 나서 네, 그 뒤로는 지금이 제일 길어요. 그래요. 네, 이제 짧은 머리 계속 할 거예요? 한 번 더 기를 수도 있어요. 우리 딸이 너무 싫어해서 진짜? 짧은 머리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짧은 머리 하냐고. 좀 젊을 때 긴 머리를 하고 나중에 할머니들은 다 짧은 머리 하지 않냐고. 할머니도 긴 머리 하던데 여기 보니까. 할 수 있죠. 미용실 왜 가서 안 그 할까? 얘기 했더니 우리 딸이 그런다 그랬더니 미용실 아줌마가 왜 머리 길러가지고 쪼그지고 다닌다 그래. 할머니 머리 긴 할머니 왜 없어? 머리 길어가지고 옛날 할머니들 머리 싹 다 길었는데 다 길어서 이렇게 쪽지고 다녔는데. 아니 근데 여기는 보면 여기도 짧은 머리 할머니들이 많긴 한데 이렇게 길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이거 다 편견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드는데. 머리 길이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저기 자기 얼굴에 어울리고 그리고 나는 길면 감고 말리는 시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긴 좀 해요. 바쁜 시기에 한가해지면 머리를 길러볼까요? 맞아요. 저도 좀 무거워요 이게. 요즘 뭐 새로운 일 있었어요? 요즘에 새로운 일 없어요. 그냥 너무 덥다는 거, 너무 더워서 요즘에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다 같이? 애들이랑 나만.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애들 방에도 에어컨이 조그만 게 하나씩 있고, 공부방에도 있고, 안방에는 없어요. 근데 거실에 있는 에어컨이 제일 크고, 바람이 빵빵해서? 세니까, 거실에서 밤에 텔레비 보다가 다 이제 매트 깔고 누워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몇 도예요? 밤에도 지금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서 밤에 한 25도 이상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요즘에는 새벽에도 이렇게 막 그럼 베란다 문을 열면 훅 더운 바람이 들어오고 너무 더워 진짜. 이렇게 더운 진짜 여름이 열대야인가 없었던 보네. 것 같아. 그래요. 그게 느껴져요. 저는 뉴스로만 알 수 있지, 여긴 좀 서늘해요, 지금. 지지난주에 되게 더웠는데, 한 35도까지 갔나? 그래서, 이제 진짜 지구 온난화구나, 이게. 느꼈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 비 오고 좀 서늘한 편이에요. 근데, 이번 달이구나, 벌써. 8월 말에 여행 간다 했잖아요. 네. 그때는 날씨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일본에 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 아닌가? 일본은 그때 이제 더 더운데. 더 더운 시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일본에 가서 디즈니랜드 갈 건데. 뜨거워서 어떻게 돌아다닐까 좀 걱정해요. 내가 너무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가지고 가자고 일정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야외에 돌아다니면서 줄 서서 그 놀이 어트랙션 다 돌기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도 꼭 가보고 싶어요. 디즈니랜드. 그래요. 전 안 가봤는데 가보고 얘기해주세요. 최근 뉴스.
그럼 우리 이제 날씨 얘기가 나온 김에 날씨 네. 얘기 조금 하고 그냥 다른 얘기 할게요. 네. 지금 폭염이라고 하는데 그 폭염을 극복하는 방법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이 집 말고 다른 아파트에 살 때 거기 되게 더웠거든요. 꼭대기층이어서 식빵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진짜. 데였는데 꼭대기층은 너무 더워. 근데 저는 살만했는데 남편이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보면 아침에 환기를 싹 해서 찬바람 다 들어오게 모든 창문 다 열고 집에 한번 좀 아침에 다 아침에 이렇게 시원할 해요. 때.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다 닫아요. 낮에는 다 닫고 그 냉기를 유지하는 거죠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야죠. 에어컨 그리고- 없어요 독일에. 에? 독일에 가정집에 에어컨이 없답니다. 지금 그럼 네. 그 집에 지금도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네, 보통 없어요. 많이 독일은. 덥지 않은가 보다. 독일은 원래 한국처럼 그렇게 습하고 덥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이 아. 보통 없는데 요즘은 좀 바뀐다고도 해요. 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네, 거의 그러면 없어요. 가게는 있어요. 무슨 이게 영업시설 같은 데 가면 있죠. 그죠. 몰이나 슈퍼 같은 데 뭐. 가면 뭐 몰에도 있고. 카페나 근데 이런 데는. 그 온도 맞추는 게 세팅을 훨씬 높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냥 그렇게 덥진 않네 이 정도고 한국은 어디 들어가면 춥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좀 에어컨 없이 그때 막 저는, 어떻게 살지? 전 아파트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배웠죠. 아침에 환기하고 이제 다 블라인드나 커튼 친다는 거. 근데 요즘 어떻게 이 열기를 이겨내고 있어요? 하는 법이 있어요? 지금이 이제 원래 7말 8초라 그래가지고 제일 더울 어. 때거든요. 7말 8초가. 음. 근데 이때 한 일주일 정도는 방법 없어요. 그냥 에어컨 틀고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저는 에어컨을 그렇게 많이 안 틀었거든요. 되게 딴순이라 전기세를 아끼느라고 저도. 계속 다른 집들은 막 벌써 5월부터 에어컨을 트네 막 이랬을 때도 어쨌든 저는 거의 근 10년간 에어컨은 그냥 7말 8초에 한 일주일 정도만 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틀어놔요. 그냥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틀고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더울 때는 이제 열대야가 계속되면 밤새도록 틀어요. 근데 온도는 27도에 맞춰놔요. 그러면 에어컨이 되게 혼자서 높네. 꺼져. 27도인데 밖에는 29도, 30도니까. 그래도 냉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밖에보다 낮으니까. 그리고서 조금 27도가 너무 심했다 싶을 때는 이제 26도, 25도로 한번 낮춰가지고 또 조금 시원하게 했다가 다시 또 좀 추워 이러면서 다시 27도 낮추고 그래서 에어컨 계속 틀고 그리고 방방마다 재작년에 방방마다 이제 애들 방, 부모방에 조그만한 에어컨을 놨어요. 그냥 거실에서 다 같이 지내고 있어요. 너무 덥고 갑자기 가족이 화목해질 것 같아. 거실에서 같이 자고. 같이 있다고 화목한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같이 있어서 화목한 게 아니라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니까 화목해지는 거지. 그렇군. 짜증 안 내서. 온도가 올라가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다 같이 이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한마디만 해도 막 건드려만 봐. 막. 네. 올리비아는 너무 한국 들어간 지 오래돼가지고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여기가 거의 이제 동남아 날씨처럼 그렇게 돼서 습해요? 습해요? 습기도 심하고 한 번씩 소나기가 막 스콜 이렇게 막 때려 붓고 탁 오는 거. 탁 오고 그러고서 이제 막 덥고 그래서 날씨가 이상해. 한국 날씨가 기후가 너무 변했나 더워요. 봐요. 기후가 여기 이제 다 변해가지고 열대. 그리고 밖에 나가면 양산 쓰고 뭐 이렇게 목에다가 선풍기 목에 거는 선풍기 있거든요. 맞아. 여기서 바람이 막 나와. 너무 신기해. 헤드셋처럼 생겨가지고 목에다 걸면 목에서 찬바람 나오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수건 같은 거 얼려가지고 맞아. 이렇게 감고. 아예 그렇게 얼리라고 나온 아이스팩 같은 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길쭉한 거 해서 이렇게 목에 걸고 감고 다닐 수도 있고. 네, 갖고 그렇게 엄마가 해야지 썼던 안 기억 그러면 애들 막 다 손에 선풍기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지 조그만한 배터리를 넣는 선풍기 배터리. 배터리 아니고 손 선풍기 들고 다니고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러면
제가 다른 뉴스도 본 게 있는데 독일에 시에스타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요즘. 근데 한국에도 없잖아요. 시에스타라는 없죠. 거는 뭐 스페인, 뭐 남유럽에 있는 건데 이런 게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낮잠 시간을 정해서 나 그게 좀 다 같이 이해가 안 관공서 됐던 게 받고 다 같이 낮잠을 잘하는 거죠. 뭐 자든 뭐 집에 가서 쉬든 그냥 한 2-3시간 낮에 쉬는 거. 휴식 일 안 시간. 그럼 퇴근이 늦어지지 않나요? 그쵸? 우리나라 아침에 일찍 와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괜히 맞아. 쓸데없이 부지런해가지고 낮에 놀라 그러면 안 놀고 아마 투잡, 쓰리잡 뛰고 그 시간에 다른 일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안 글쎄, 놀아. 저도 처음에는, 좋은데? 선진적인데? 생각했는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너무 더운데 일하라고 막 시키면 안 되니까. 근데 읽다 보니까 대부분 근로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싫어한대요. 일찍 와야 되고, 늦게 퇴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독일에서는 또 가족과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저녁 때 가서 가족들하고 뭔가 하는 거? 그렇죠.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좀 똑같이 별로. 끝내주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좋은데 그거 너 중간에 낮잠 시간 있으니까 너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해 이러면 저 낮잠 안 자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누가 그거 그쵸, 하겠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래도 왜 뭐 가족의 날이니 해가지고 수요일에 좀 빨리 퇴근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 복지 혜택 아무도 못 누려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무원? 아니면은 공사 같은 데 일하는 반공무원들 그런 데서는 좀 지켜주기도 한다는데 실제로 이런 일반 기업에서는 가족의 날 이런 거 해가지고 빨리 퇴근할 수가 없죠. 그냥 업무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되면은 집에 못 가는 거고 야근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너무 신기해. 왜 이렇게 야근이 많을까 다들? 그러니까 그냥 낮에 하고 뭐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지? 그냥 일이 너무 답답한 소리죠. 답답한 일하는 사람들 들으면 답답한 소리인데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야 능력이 없으니까 나와서 야근하는 거 아니냐고.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근데 뭘 그렇게 앉아서 중간에 오래 하는지 예상하지 모르겠어요. 못한 일이 생기고 퇴근 직전에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다든가 수습해야 될 일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뭐 다른 그런 부서에서 뭐 연결되는 일일 때 나한테 그렇죠. 와야지 이걸 하는데 그럴 때도 있긴 안 있는 줘. 거 알고 있지만 그럼 내일 하면 되지. 내일 그치, 하면 그치. 되지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마감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끝내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토스를 안 해줘. 내일까지 나는 그걸 끝내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저쪽에서 자료를 막 퇴근하면서 던져주고 가버려. 그러면 나는 낮에 밤에 해야지. 넣어놓고 기다리다가 이제 밤에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일 같으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협업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한테 폭탄 던지기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내 차례가 됐을 때 퇴근 시간이면 나는 이거를 처리하고 가야 하네.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해야 되죠. 그래요. 근데 그게 참 저는 그런 문화에 살다 왔으니까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또 이쪽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들 밤에 집에 있는데 일찍 끝내고 집에 가서 쉬는데 한국은 왜 그래야만 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무튼 바빠 한국 사회. 그쵸. 네. 시에스타는 뭐 이건 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문화에는 맞지 않을 것 맞지 같습니다. 우리 자식의 자식 세대까지 가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들 바쁘게 일해야 되는. 아니 근데 자식의 자식 세대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되게 부지런하게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서 뼛속 깊이 근데 그랬잖아요. 중간에 틈이 생기면 투잡 쓰리잡 뛴다니까. 그럴 것 같아. 근데 르네는 개인적으로 낮잠을 자는 편이에요? 낮에 좀 쉬고 요즘엔 안 자요. 잘 때도 있었어요. 애들 어릴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뭐.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5시? 4시, 5시 요때쯤 되면 늦은 오후가 되면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한 30분, 1시간쯤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그랬던 시기가 한참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잠이 줄었는지 뭐 그렇게 잠이 쏟아지지도 않고. 그렇구나. 저는 낮잠을 거의 항상 자는데. 일찍 그게 왜 일어나니까. 그러냐면,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막 하니까, 낮에 한번 쉬어줘야 돼요. 맞아. 그래야 또 오후에 뭘 할 수 있고. 이게 다 저는 일찍 사람마다 안 다른. 일어나요. 아, 천천히 사람마다 일어나고 다르죠. 통으로 일하고 일찍 자고. 한국어 배워봐요. 제가 얼마 전 아니고 꽤 됐지만, 비정상회담에 어떤 미국 패널이었는데, 마크였나? 이름이? 그분이 여유라는 말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 말, 발음 자체도 여유롭기도 하고, 의미도 좋고, 그래서 좋다는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는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르네는 그런 단어 혹시 있어요? 한국어 단어 중에? 저는 요즘에 좀, 마음에 들어온 말이 다정하다. 다정한. 좋다. 왜 그 말을 다정함. 특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다정하다. 한때 그런 책들이 조금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뭐 다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그런 말들이 유행이라기 하여튼 많이들 그 말이 쓰더라고요. 많이 쓰였어요 한동안. 네, 근데 그런 책도 있고. 근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제 뭐 모든 것을 로봇이 대신해주네. 뭐 챗 GPT가 나와서 모르는 거 다 알려주고 번역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인간다운 것. 우리가 이제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인간 사이에 그런 다정한 교류, 그런 다정한 마음 이런 것들은 그 로봇이 따라할 수 없지 않을까. 다정한 그런 그래서 다정함. 그래요. 다정하다. 어감도 좋아요. 다정하다. 네, 뭔가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런 느낌. 다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에 여유도 있고 좀 그래야지 다정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들에게. 좀 너그럽고 그런 마음이 나오려면 내가 내 마음이 좀 너그럽고 진짜 좀 편안한 상태가 돼야 남한테도 다정할 수가 있는 거라서 다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었어요. 르네는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건드리지만 않으면? 네가 먼저 잘해 나한테. 건드리지만 않으면 착한 사람? 선천적으로 약간 저는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제 그런 걸 느꼈냐면 그 올리비아도 많이 봤을 텐데 왜 장마철이나 비 오고 나면 길바닥에 지렁이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렁이들이 이제 화단 같은 데서 보도블록으로 튀어나왔다가 길을 잃고 이제 말라 죽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걔들이 나와서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으면 다 주워서 화단으로 다시 넣어줘요. 진짜? 네. 한두 마리가 아닐 텐데. 저 어떨 때는 한 번 뭐 어디 갔다 오는 길에 3마리 4마리 살려줄 때도 있어요. 비 온 다음날. 그러면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너무 안 됐잖아요. 저대로 놔두면 말라 죽을 텐데. 그쵸. 지금이 이제 골든타임이다. 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쟤 죽는다. 그래가지고 나뭇가지 같은 거 가져와서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가져와서 거기다 올려가지고 하단으로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와. 그래도 또 나오면 할 수 왔어. 없고. 계속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도 지나가다가 그런 거 보이면 꼭 그렇게 해줘요. 역시 엄마한테 뭐 배웠구나. 도구가 없으면 그리고 애들은 도구를 잘 사용 못하잖아요. 나뭇가지 같은 걸로 짚기가 힘들잖아요. 지렁이가 또 탱글탱글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잘 집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걔들이 어떨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지렁이는 깨끗한 동물이야 이러면서 집어서 화단에 넣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어떨 때는 우리 애들 어릴 때 막 지렁이 징그러워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징그럽다고 막 피해서 가는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옆에다 넣어주는 거면 뒤로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막 더러워 막 이러고 가요. 근데 지렁이는 더럽지 않고 지렁이는 이해를 못하는구나.
너무 불쌍하죠. 인간들이 이렇게 보도블록 깔아놔가지고 흙에서 사는 애인데 원래 다 흙이었을 텐데 걔들이 갈 흙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거 아니야. 혼자 찾아가려면. 방향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길 잃은 아이처럼 막 앞으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찾길로 갈 텐데. 그래서 주워줘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별로 못 봤는데 어저께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파트 하단 앞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막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저랑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되게 요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되게 쑥스러우면서도 뭔가 웃기는 나랑 같이 이렇게 웃었는데 뭘 하고 있지 쪼그리고 봤더니 같이 지렁이 구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렁이를 구해주는 걸 저 아줌마가 뭐라고 생각할까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쓱 웃는데 저도 알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웃어주고 그냥 왔는데 그 아저씨가 쪼그리고 앉아서 뭐 내 또래 아저씨 같았는데 학생도 아니고 막 해주고 있더라고요. 다정한 아저씨를 만났네. 다정하시네 다들. 그래요. 저는 여긴 비가 오면 그렇게 그 민달팽이? 달팽이인데 이거 껍질 없는 거 있죠? 껍질 없는 애들. 그게 막 수백 마리가 있어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거 어쩌나 좀 마르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구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대단해요. 우리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말이 왔는데. 자, 올리비아가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은 무엇이나요? 네. 저는 맛에 관한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말 중에 달콤 쌉쌀하다라든가 매콤달콤하다 되게 많아요. 단짠 이건 요새 쓰는 말이죠. 그리고 짭짤하다 달달하다 이런 말들. 맛에 관한 표현이 되게 발달한 것 같아서 그리고 좀 귀여운 느낌도 있고 해서 달콤하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말이 맛도 그렇고 모든 감각에 대한 표현이 되게 색깔도 그렇고 그렇죠. 색깔도 그렇고 그 감정도 그렇고 되게 그런 표현이 딱 정확히 1대1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외국어랑. 그쵸. 맞아요. 그쪽에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알가타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뻘거타 또 뭐 있죠? 바알가타 굵고죽죽하네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발그레하다 되게 많은데 외국도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은 많이 있어도 다 어떤 것의 빨간색 그런 식이잖아요. 무엇의 보라색, 무슨 꽃의 보라색 그런 식으로 그걸 따와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지. 우리말처럼 이렇게 붉다, 불그스름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는 그쵸 힘들 것 맞아요. 같아요. 말 자체가 고쳐야겠어. 배우는 사람들 어떡하나? 이거 언제 다 배우나? 시를 안 쓰면 돼요. 시인이 될 건 아니니까. 알기만 하면 되는데 듣고 알기만 하는데 듣고 이해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시를 안 읽으면 돼요. 해야만 해요.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안 썼으면 좋겠다. 이 말은 좀 별로다. 아니면 본인이 싫어하는 그런 말 습관 같은 거 있어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싫다. 저는 기본적으로 욕하는 거는 싫죠, 당연히. 그러고 그쵸, 애들이 하는 말 중에 개가 들어가는 말 있잖아요. 괜히 개를 붙이는 거. 개 좋다. 그러니까. 개 재밌어. 이런. 너무 이상해. 원래 개라는 말이 있긴 있죠. 근데 개 살구 할 때 개도 살구에다 개를 붙인 거잖아요. 그래요? 네. 개를 붙이면 뭔가 개 살구는 못 먹는 살구. 원래 그래요? 것에 좀 쓸모가 없는 살구가 되는 거예요. 저급하고 안 좋은 거. 네, 저급하고 쓸데없는 거. 질 떨어지는 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쓰는지. 개나리. 나리꽃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개나리도 예쁜데? 나리꽃을 닮았는데 이건 이제 개나리다. 한 급이 낮다 이건가? 네, 그러니까 약간 급이 낮은 이런 느낌이 되는데 근데 지금 개를 붙이는 요즘 애들은 그런 뜻도 아니고 그냥 너무 여기저기 다 완전 비하하는 걸로 다 개를 붙이니까. 비하인데 괜히 개 좋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완전 좋다 이런 뜻으로. 네.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감탄사처럼 거의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아, 애들이 짜증나. 입버릇처럼 아이 짜증나. 계속 짜증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봐도 짜증이 나. 그래서 그것도 좀 안 좋은 말습관 같고. 그래요. 저는 싫어하는 게 이런 말버릇 있는 사람들 중에 됐고 되게 기분 나쁘지. 나빠요. 됐고 일단 내 말 들어봐. 일단 약간 거의 덱스 같네. 피니시. 자, finish enough. 덱스는 좋은데 다른 사람 하면 안 돼. 네, 피니시도 괜찮은데 됐고 일단 아무튼 그건 너무 고압적이고 뭐 자기중심적인 것 같으니까 일단 듣기 안 좋죠. 됐고가 나 너무 싫어. 됐고 이거 싸우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됐고 하면은 네 말은 뭐 들을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 대체해 주세요. 듣기 좋은 말로. 대체 안 돼서. 대체 안 돼요? 대체 안 돼도 됐고. 잠깐만요. 저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쵸. 제 생각은 이렇게 하고서 이제 얘기하면 될 텐데, 됐고. 그것도 말 끊으면서 막. 어쨌든. 뭐, 친구들끼리 뭐, 신나게 얘기할 때 그럴 수 있지만. 됐고. 갑자기 시댁에서 얘기하는,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버릇이 생각났는데, 이거 우리 가족에서는 볼 수 없는 건데, 다들 해요, 이거. 나 말 좀 끝내고. 다 이거 해요. 나 말 좀 끝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나 내 얘기 다 듣고 얘기하라고? 그쵸. 근데 우리말로 따지면 됐고, 이거 같은데. 기다려봐. 다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나 말 좀 끝낼게. 이걸 꼭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엄마, 일단 내 말 좀 들어봐요. 진짜?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엄마 있잖아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러면서 시작을 있잖아요. 너무 웃긴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러고서 막 얘기해요. 한국에서 쓰지 않은 말인데, 잘. 아니, 학교 갔다 와서든지, 뭐 학원에 갔다 와서든지,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근데 엄마나 애나 비슷한 것 같아. 다들 할 말이 많아. 근데 나는 별로 걔한테 궁금한 게 없는데 잘 갔다 왔어? 그러면 오늘 급식 맛있었니? 이 정도인데 한 명, 두 명 올 때마다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근데 이제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이제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이제 다 엄마 얘기를 귀는 하는 바쁘다. 거야. 근데 내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이 나이에도 새로 배우는 단어가 있나? 요즘 뭐 새로 배운 단어 혹시 있어요? 요즘? 저는 르네한테 배웠는데 뱀동이. 뱀동이. 되다. 사랑하고 예뻐하단가? 특별히 예뻐하다. 여기고 예뻐하는 괴다. 괴다. 그거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뭘 다시 배워? 나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이제 너무 새롭고 잊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난 거죠. 아니 솔직히 완전 까먹었어요.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르네 덕분에 희한하다 이거는 잘 고쳐서 갱동이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갱동이 보고 있니? 안 보고 별로 있겠지.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우리 별로. 그렇죠. 르네가 새로 배운 단어 혹시 없어요? 서예할 때나 뭐. 나 서예할 때 이런 건 아니고 오지다. 오지다 나 뜻 모르는데. 오지다. 그치 알려줄게. 오지다가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유행어처럼 방송에서 많이 쓰고 막 오지게 막 오지게 재밌네 뭐 진짜 오진다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개그맨들이. 그래서 저게 약간 뭐 무슨 비속어 같은 건가?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웃기려고 만들어냈나? 그랬더니 아니 진짜 있는 말이에요. 오지다는 마음에 흡족하게 흐뭇하다. 그리고 허술한 데가 없이 알차다. 그래서 무슨 노래를 말이네? 듣는데 옥상달빛이라고 여자 2명이 하는 그 그룹인데 여성 듀오
그 노래 가사 중에서 오지는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사를 부족한 하루. 쓰시는데 오지는 하루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오지다가 좀 느낌이 약간 저급한 느낌이 왠지. 그렇게 들죠. 왜 근데 그럴까? 뭐 오지다가 이렇게 좋은 뜻이더라고요. 아주. 근데 마침 또 우리 애 무슨 국어 문제집을 푸는데 거기 오지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사전을 찾아보고 정말 좋은 뜻이구나. 알차다. 이런 뜻이에요. 아, 웬 그런지 알 것 같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는 다른 비슷한 단어가 있어서 떠오르는 거 없어요, 지금? 오지다. 그러니까 그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비슷한 말이 느낌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리고 오지다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었어요, 써야겠네요. 오지다. 마음에 흡족하다. 흐뭇하다. 흡족하고 뭔가 어떤 것이 되게 알차고 좋은 거. 아, 우리 이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활에서 단어를 막 다르게 쓰고 있어요. 희한하다 이런 거 쓰고. 거기 한국말 쓸 일도 없으면서? 아, 그냥 수업할 때도 쓰고, 그리고 뭐 수업할 일기도 때. 쓰고, 뭐 하니까. 그쵸.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 정도 얘기하고 신나겠어요. 곧 여행이라. 근데 더워서 너무 걱정이에요. 그게 진짜. 하필이면 지금. 좀 늦게 가지. 그래요. 그래도 8월에 꼭 휴가를 써야 합니다. 왠지 7, 8월에 어디 가야 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직장에서 그거 권하니까 남들 쉴 때 다 같이 쉬고 그렇구나. 그래야지. 빨리 휴가를 써라. 회사에서는 휴가를 빨리 남기지 말고 빨리 쓰도록 해라. 그래서 가는 거군요. 오케이. 그래요. 그럼 준비 잘 하시고.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